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군자와 소인배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군자와 소인, 군자는 큰 어른, 대인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소인은 글자 그대로 작은 사람, 어린 사람이라고 쉽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소인이라는 글자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그 깊은 의미에 들어가면 아주 시시하고 정말 시시껄렁한, 그래서 이제 큰 어른들과는 너무나도 대비가 안 되는,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그냥 어리니까 귀엽게 봐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존재로 이제 잘못 판단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제가 전에 책을 한 권 읽은 적이 있는데, 책 제목이 하버드의 심리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하도 유명해서 여러 가지 판본이 존재하는데, 제목을 그 하버드 심리 수업이라고도 하고, 또 그 성공이 보이는 심리학 이렇게도 이제 제목을 단 책이 있는데, 하여튼 이 책에서 소인배에 대하여 어떤 유형이 소인배이고 또 이런 소인배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소중한 그런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버드 하니까 제가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군요. 오늘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재인 좌파 정권 하에서의 한국 언론이 가장 만만한 상대로 가장 자기들, 그러니까 이제 그 좌파 패널들의 구미에 잘 맞춰주는, 그래서 좌파 언론들이 가장 좋아하는 하버드 출신의 젊은 정치인 이준석이 바로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었던 행태를 실례로 들어가면서 제가 오늘 무엇이 소인배이고 어떤 것이 소인배이며 이런 소인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겪으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성실분자와 두 사람의 소인배를 아주 영화를 보듯이 생생하게 경험했었잖아요. 제가 그 성실분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가서 말씀드리고, 두 사람이 소인배란 다름 아닌 늙은 김종인과 젊은 김종인. 자, 여기서 늙은 김종인 이렇게 표현하면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 추종자들이 이제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하는 여기서의 그 늙은 김종인은 그 과로 속의 김종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높으신 그 인간 개초로서의 어른 김종인이 아니라 정말 전형적인 아주 대표적인 소인배로서의 그 소인배 김종인, 이것은 하나의 부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뛰어난 소인배로서의 이 늙은 김종인과 이제는 거의 늙은 김종인과 쌍벽을 이룰 만큼의 뛰어난 수준의 젊은 김종인, 그 사람들은 그 새끼 김종인 이렇게도 이제 비하하더군요. 하여튼 이 젊은 김종인은 다름 아닌 오늘날 한국의 정치판에서 정말 한번 물고 늘어지면 죽을 때까지 절대 놓치지 않는 그렇게 악착 같은, 우리가 그런 짐승을 보통 뭐라고 부르던가요? 하이에나라고 부르잖아요. 그 하이에나한테 한번 물렸다 하면 큰일 난다고. 저희 비유가 혹시 너무 과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이에나가 얼마나 무서운 짐승인지, 이런 짐승이 혼자일 때는 결코 사자나 호랑이에게 함부로 덤비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 그 동물 세계에서는 때때로 하이에나가 죽은 사자 머리를 물고 다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사자가 구경 어떻게 죽었는지는 자세하게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하이에나가 이제 혼자가 아니고 여러 마리, 수십 마리씩 달리들 때는 사자나 호랑이도 오히려 먹잇감을 빼앗기고 쫓겨서 도망가더군요. 하이에나가 바로 이렇게 무섭습니다. 혼자일 때는, 즉 한 놈일 때는 누구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겠지만, 일단 그 곁에 주변에 세력이 붙어서 호응해주기 시작하면, 그런데 왜 호응해주겠어요? 이런 하이에나 같은 공격수 또는 돌격대원이 필요할 때면 이를 이용하려고 하는 또 다른 정치 세력이 이런 자를 보섭하거나 나아가서는 먹이를 주어가면서 사육하잖아요. 상대 진영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그 상대 진영의 우두머리를 이제 먼저 쓰러뜨리기 위한 자객, 그러니까 킬러로 써먹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정치판에서는 종종 그 무슨 자객공천이니 또 누구는 누구의 킬러니 하는 이런 용어들이 이제 사용되고 있고, 이제는 언론들에서도 이제 그런 단어를 아무 거리낌 없이 척척 사용하잖아요. 바로 서로 공격하고 물어뜯고 그렇게 네거티브하는 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많은 음모와 괴이들의 행태가 말 그대로 짐승들이 세계에서 강자가 약자를 물어죽이는, 그래서 약자는 또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무리를 지어야 하고, 그리고 그 무리들이 이제 공격 목표를 하나 정하고 나면 바로 킬러를 고용하고 자객을 파견하고, 때로는 또 파리 모기떼처럼 끝없이 앵앵거리면서 독침을 쏘아대며 괴롭히는 것과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정치판에서 소인배들에게 이제 바짓가랭이를 물려서 정말 발걸음 한 발자국도 옮겨놓기가 불편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그 소인배들에게 물린
본인이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나가 짜증나고 우리가 곁에서 그냥 보기만 하는 것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리고 또 너무 기가 막혀서 그 참 세상에는 별 고약한 놈도 다 있네. 그냥 이렇게 침을 한번 뱉어버리면 될 일이겠지만 정작 그 물어뜯고 있는 본인, 그러니까 그 소인배 본인에게는 이건 정말 굉장하게 큰 일인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그 이준석을 언급했지만 바로 이 친구가 그렇잖아요. 이 친구한테 잘못 걸려들면 진짜 큰일 납니다. 이준석은 항상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제 처음 발탁되었을 때 김종인과 함께 박근혜 캠프에 참가했던 그 경력을 자랑하곤 합니다. 지어는 이런 말까지도 공개적으로 하더군요. 내가, 그러니까 자기가 김종인에게 배운 것이 뭐겠느냐고. 정치판을 읽는 김종인의 회함 또는 분석 능력, 하여튼 이러한 말을 종종 합니다. 이렇게 좀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덧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을 가리켜서 젊은 김종인. 그런데 이건 좀 듣기 좋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 인터넷에서 보면 온갖 댓글들에서 정말 못된 놈 자식, 엉덩이에부터 이제 뿌리가 난, 말하자면 새끼 김종인이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하고 질타하고 그런 온갖 비방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런 비판 내지 비방들이 어느 때 가장 많았느냐 하면 바로 김종인이 안철수를 공격할 때 항상 기하급수적으로 눈이 띄게 많아지곤 했습니다. 그때 그 배현진 의원이 페이스북에 아주 유명한 글을 올리셨잖아요. 90세를 바라보는 큰 어른이 어떻게 아들 같은 그런 어린 연배의 정치인한테 거의 스토킹에 가까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한번 물고 늘어지니 정말 하이에나처럼, 하이에나가 그 한번 그 고기 덩어리를 물었다면 절대로 놓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이에나가 자기보다 덩치가 큰 물소나 코끼리 이런 큰 짐승들을 사냥할 때는 어떻게 사냥하는지 아십니까? 아프리카 대륙에서 하이에나들이 자기보다 덩치가 10배도 더 큰 버팔로나 또는 코끼리를 사냥할 때는 항상 뒤에서 거시기부터 공격합니다. 그걸 물어뜯죠. 그렇게 이제 그 사나운 이빨을 한 하이에나한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불알을 물어뜯긴 이 버팔로는 꼼짝 못하고 산채로 이제 하이에나한테 먹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큰 짐승들도 덩치로 비하면 잡기를 이를 데 없는 하이에나한테 급소를 몰려서 죽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처럼 역사 속에는 정말 훌륭한 큰 정치인들이 보통 어떻게 쓰러지냐면 정말 하잘것도 없는 왕주변의 황관들이나 또는 어느 귀비의 시녀 같은 정말 그 정치인한테는 눈에도 차지 않을 하잘것 없기를 이를 데 없는 그런 소인배들의 농간과 이간질에 의해서 이제 낙마하고 유배도 가고 사약도 받고 나는 그런 사례들이 아주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한심한 일들이 수백 년 전의 역사 속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오늘날까지도 계속 재반복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일단 소인배들은 굉장하게 잘 분장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경우에만 봐도 그 벼슬을 얻기 위하여 이제 정승 판사대감들이 그 저택으로 들락거리곤 했던 그 소인배들의 입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대학이 줄줄 울퍼지고 사서오경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곤 하죠. 얼핏 듣기에는 만복의 경륜을 갖춘 그 찬란한 말빨과 능수능란한 그 뛰어난 임경변술에 사람들이 쉽게 현혹되기가 일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상 그 대부분 그 탁상 공론에 불과하고 실전에서는 아무런 쓸모없는, 한마디로 이제 빈 깡통이 원래 그 소리가 더 요란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자, 다시 돌아가 이준석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이 친구가 이제 하버드라는 이 얼마나 좋은 굉장하게 훌륭한 그 학력을 이제 간판으로 달고 한국의 정치판에서 얼마나 줄기차게 활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정치 입문 10년에 가까운데 아직도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 노원구에서 연속 3번을 출마했지만 번마다 낙선했어요. 그 낙선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노원구의 유권자들한테서는 선택받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제 연속 2번인가 아니면 1번인가 이준석을 제치고 선택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안철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때로부터 이준석에 의한 안철수의 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말 악연이라도 이런 악연은 없죠. 대한민국에서 정말 정직하고 순수하고 또 가장 학식이 높기로는 둘째가라면 오히려 서로를 이렇게 뛰어난 안철수와 부딪히게 된 것은 이준석에게 있어서 불행이라면 불행이겠지만 그러나 이준석은 이 불행을 딛고 일어섭니다. 안철수라는 큰 어른을, 그러니까 이준석에게 있어서는 정말 도무지 그 인격이나 지식이나 학력이나 경륜이나 그리고 그동안 쌓아올린 사회적 정치적 성과나 이 모든 면에서 도저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산과 같은 안철수를 상대로 이준석은 이제 전쟁을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준석의 전술은 보기에 따라서 아주 근사합니다. 중국의 그 모태동의 저작 속에는
우공이산이라고 부르는, 중국어로는 이제 위공이산이라고 부르는 이런 아주 유명한 전술이 있습니다. 그 이제 우공이라는 바보가 자기 집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을 옮기기 위하여 이제 그 산에 도전을 시작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제 모두 그 큰 산을 내가 어떻게 옮길 수 있느냐고 비웃고 있지만, 이 우공은 매일 삽을 들고는 이제 산과 싸우러 나갑니다. 나가서는 이제 하루에 한 삽씩 흙을 퍼다가 옮깁니다. 자기가 죽으면 자기 아들이 이어서 하고, 자기 아들이 죽으면 또 자기 손자가 이어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같이 언젠가는 이 산을 옮길 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모두 잘 아시겠지만, 안철수 하면 이준석 본인은 뭐 방송에 나와서 아주 대놓고 자기야말로 이제 안잘알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제일 안철수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주 도리가 없는 말은 아니죠.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정직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학식이 높은 거의 무결점이 정치인 안철수에게도 이제 안티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대한민국에 이까진 사람들은 모두 안철수의 제일 첫째가는 안티야말로 이준석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건가요? 더도 말고 이준석의 부모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억울할 거예요. 어쩌면 아니 우리 아들도 안철수 못지않게 과학고에, 카이스트에, 하버드까지 유학을 다녀왔는데 왜 우리 아들은 안철수라는 벽에 막혀서 노원구에서 한번 낙선한 것이 그 뒤로부터 줄줄이 연속 3번이나 낙선하고, 지금은 소위 안잘알이라는 이런 미명하에 사실상 안철수의 특급 안티에, 그것도 모자라 이제 유승민의 꼬봉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살아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될 일이 안 되고 안 될 일이 된 법이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다 주님께서 더 크게 또 다른 적재적소에 쓸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이제 자의안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렇다고 포기하고 그냥 주님께서 언제 불러주셔서 써주겠거니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스러운 이준석은 정말 게으름 없이 견눈길 한 번 다른 데 팔지 않고 하루라도 멈춤없이 계속 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잘 아시잖아요. 이준석이 분투하는 방법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시각각 사사건건 정말 두 눈에 쌍심지를 켜들고 계속 안철수만 씹어오고 있잖아요. 일단 한번 씹었다 하면 온 세상 언론이 모두 그것을 보도해주니까 아마 내가 이준석이라도 속으로는 은근히 정말 경이로웠을 거예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 이 나라의 언론이 일단 안철수 같은 거물만 일단 씹었다면 바로 반응해주고 바로 언론에서 기사로 써주는구나. 그러니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일단 이준석은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로까지 왔느냐면, 자, 제가 하나만 더 실례를 들어드릴게요. 그 김종인이 끝도 없이 계속 안철수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고 비토하고 나아가서는 거의 그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거침없이 해댈 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때 그 상황 논쟁이 나오지 않고 어쨌습니까? 그 논쟁 때 아주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사자와 물소가 이제 맞대결 하고 있을 때 하이에나가 갑작스럽게 그 물소의 뒤에 나타나서는 그 물소의 거시기를 물어뜯는 방식으로 김종인으로 대변되는 국민의힘당과 안철수로 대변되는 국민의당 사이의 그 신경전에 이준석이 갑자기 불쑥 뛰어들어오면서 한마디로 오물을 투척한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하자면 사자와 물소가 서로 대결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하이에나가 거시기를 물어뜯은, 그것이 바로 이 이준석의 가장 뛰어난 싸움법이잖아요. 사자가 그러지 않아도 이제 잡혀 죽게 생겼는데 갑자기 뒤에 나타난 하이에나가 그 물소의 불알부터 물어뜯은 거예요. 이것이 이준석이 이 한국의 정치판에서 항상 능수능란하게 사용해오곤 했던 아주 뛰어난, 그렇지만 정말 사악한 이준석만의 특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특기가 아주 뛰어난 것 같지만 그 특기 자체가 정말 고약하고 사악하기 때문에 효과는 항상 역반대예요. 그때도 이제 국민들의 비난은 안철수보다 오히려 김종인에게 더 많이 쏟아졌잖아요. 결국은 이 하이에나가 물소의 거시기를 물어뜯은 것이 아니라 사자의 거시기를 이제 잘못 물어뜯은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런 소인배들의 멍청스러움을 가리켜 명심보감에서는 총명반피 총명호, 중국어로는 이제 총명반피 총명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총명이 총명의 오판을 낳는다는 뜻인데, 우리 한국말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이제 자기 꾀에 이제 자기가 넘어간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이렇게 소인배들은 항상 겉으로는 아주 총명하고 재의가 넘쳐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 산술이 뛰어나고 암산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가 이제 수학도 잘하고 또 고차방정식에도 아주 능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언론은, 그러니까 이제 기사를 쓸 때는 고차방정식은 이제 복잡하고 머리가 아파 사람들이 읽기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곱하기와 더하기, 좀 더 나아가봐야 그 1차 방정식 정도까지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총명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대결할 때는 항상 총명한 사람이
일단 먼저 이기게 되는 듯합니다. 그리고 총명한 사람이 항상 먼저 새처럼 노래도 부르게 되고 또 누구보다도 먼저 모이도 많이 주워 먹게 되지만 종당에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머리를 쳐든 자가 결국은 새총에 얻어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왕 보면 소인배들은 일단 총명해 보이는데 그 내면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면 항상 그들은 생각이 짧습니다. 그리고 뒤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끝은 항상 자기가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할 때 그 피해에 대한 복수하는 마음으로 항상 이어지곤 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이런 소인배들은 스스로 자신은 총명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다고 자신합니다. 누구를 복수하기 위하여 아주 오랫동안 칼을 갈면서 기회를 노리는데 이런 음험한 마음 행위 자체를 스스로 지혜라고 오판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고집이 있고 생각을 오래 하고 또 받은 만큼 돌려주며 겉은 웃지만 속은 울고 있는 바로 이런 자들이 소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받은 만큼 돌려주기 위하여 행동을 이제 실천으로 옮길 때 그때 더 엄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테면 하이에나는 절대 혼자일 때는 사자나 물소한테 함부로 접근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자기와는 같은 처지의 무리들, 이를테면 같은 소인배적인 그 공통된 특징 하에서 계보를 형성하고 이제 계파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계파의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하이에나, 승냥이 또는 그 아프리카의 들개들, 그 물어뜯기를 잘하는 리카온 같은 그런 짐승들이 사냥물을 정조준하고는 얼마나 뛰어나게 이제 그 협공 작전을 잘 펼칩니까? 먼저 공격하다가 뒤로 빠지면 다시 그 뒤를 이어서 공격하는 저격수가 그 마치도 그 릴레이를 하듯이 연속 이어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즘 그 홍준표의 복당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당내에서 그 소인배들이 벌이고 있는 그 추태를 보십시오. 어쩌면 저리도 동물 세계에서의 그 하이에나들과 아프리카의 들개들이 서로 무리를 지어가지고는 강자인 사자 앞에서 가까스로 정말 힘겹게 버티고 있는 그 물소의 거시기를 물어뜯는 것처럼 그렇게나 고약하고도 사악한 그런 싸움 기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그 국민의힘 당내의 그 소인배 무리들을 보면서 정말 몸서리를 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제 비유와 표현이 너무 과했는가요? 제가 방금 표현한 그 물소는 다름 아닌 홍준표죠. 그리고 이 홍준표와 마주하고 있는 사자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또는 이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홍준표라는 물소에 대해서 갑자기 이 물소의 거시기를 물어뜯는 하이에나가 있다면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이에나들이 릴레이를 하듯이 연속줄을 이어서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김웅이 나서고 다음 김재섭이 나서고 또 김병민이 나서고 그 다음은 또 이준석이 나서고 그 이준석 다음에는 어제와 오늘은 또 하태경이 나서서 공격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 홍준표라는 물소가 쓰러지지 않으면 이 물소의 거시기를 물어뜯으려는 자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어제까지 오늘까지 하태경이었다면 내일이나 아니면 모레쯤에는 또 누가 있겠습니까? 지상욱도 있고 오신환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 하버드의 심리 수업, 이 책에서는 소인배에 대해서 일단 그들의 공통된 특징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면 소인배들은 항상 비열한 방법을 쓰고 잘못된 길을 가며 생트집을 찾거나 공연히 화를 만듭니다. 자, 아니면 아첨하거나 또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질투하고 공을 세우기 좋아하며 겉과 속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인배에게는 앞뒤도 없고 도리도 없습니다. 인의도덕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이 책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인배들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버드의 심리 수업 이 책에서는 당신이 정말 소인배들을 철저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면 절대로 섣불리 건드리거나 또는 마주대하여 맞장구를 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고 있군요. 곧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한다면 홍준표 의원에게 공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정말 악착같이 배후에서 물소를 공격할 때 그 물소의 거시기부터 먼저 물어뜯는 그 고약하고도 사악한 하이에나처럼 정말 사사건건 때도 시도 없이 오로지 그 안철수를 물어뜯는 방법으로 안철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 자신의 지명도도 쌓고, 물론 그 지명도가 아주 더럽고도 시시한 지명도이긴 하지만 그렇게 몸집을 키워왔던 이준석, 이 두 사람의 실리를 홍 의원께서는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소인배 김종민과 이준석을 대했던 큰 어른 안철수의 그 대처 방법을 따라 배우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김웅이나 하태경이나 좀 더 지나면 또 그 뒤에 이어서 공격해 들어올 수많은 소인배들이 이제
홍 의원님의 거시기를 물어뜯기 시작할 것입니다. 속담에 한 명의 소인배와 등을 지느니 10명이 군자에게 미움을 사는 게 더 낫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소인배들이 아무리 고약하고 사악하게 굴어도 반드시 자신만의 고고함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런 고고함 앞에서 소인배들은 더더욱 당신을 미워할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그 올바름이 그들을 더욱 사악하게 보이게 하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그 사악함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장 속에 일시 속아있는 국민들이,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이 모두 그 사악함을 발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 언급된 소인배 김종인은 괄호 안의 김종인, 즉 소인배라는 하나의 부호로서 김종인이며, 여기에 함께 언급된 이준석도 하태경도 모두 괄호 속에 같은 부호의 의미임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